자, 오늘 시간엔 삼각함수 첫 시간입니다. 자, 일반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를 배우기 위해서는요, 일단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 삼각비 기초 정도 알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일반각과 호도법이라는 걸 알고 나서 이제 삼각함수 단어를 배울 거야. 그래서 드디어 지수로그 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삼각함수 단원 매우 많은 단원이죠. 알면은 매우 쉬운 단어입니다. 근데 처음에 좀 헤매게 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역시나 삼각함수 첫 단원 일반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 교재는 개념원리고요. 개념원리 128쪽, 129쪽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중학교 때는 삼각비라는 걸 배웠었어요. 그쵸? 삼각비 복습. 삼각비는 뭐냐면 중학교 3학년 삼각비라는 건 뭐냐면 90도까지만 배우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삼각형이 ABC가 있고, 자, 여기를 뭐 각도라고 했죠. 그냥 각도가 뭐 60도일 때 사인이 얼마냐? 그쵸? 코사인이 얼마냐? 그쵸? 뭐 이런 것들 배운 거야. 그 용어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인의 용어, 코사인의 용어, 탄젠트의 용어, 요거분의 용어, 이런 용어는 변하지 않는데요. 요때는 예각에 대해서만 배운 거야. 그러니까 90도까지만 배운 겁니다. 0도에서 90도까지만 배웠다. 중학교 때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지금부터는 각을 좀 확장해 갈 거야. 그래서 일반각이에요. 각을 확장해 갈 건데요. 지금부터 요런 걸 한번 해볼 거야.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각이라는 거 배웠죠. 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것을 요 놈을 각이라고 했는데요. 그쵸? 그리고 요 두 녀석의 반직선이 벌어진 요거를 이제 각도다 뭐 이렇게까지는 배웠습니다. 그치? 맞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 각 XOP라는 녀석은요, 여기에 이제 O가 고정되어 있고요. 이 녀석을 벌어진 정도에 대해서 각을 앞으로 회전하는 양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회전. 그러니까 이 회전한다는 얘기는 이 OX라는 놈은 그냥 가만히 있는 선이야. 그래서 이 명칭을 앞으로 시초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초선. OX는 가만히 있는 놈이고, 이 OP는 이제 돌아다닐 거라고 그래서 얘를 동경이라고 그래요. 동경. 움직인다 그래서 동경인데, 이 동경이 여기서부터 이제 돌아갈 거예요. 자, 잠시만 요걸로.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돌아가는데 더 돌아가. 90도에서 더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 이렇게. 그리고 계속 돌아갈 수도 있다니,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밑으로 해서 돌아갈 수도 있죠. 밑으로 해서 돌아갈 수도 있고, 위로 돌아갈 수도 있고. 자, 용어도 좀 알아두세요. 이 시초선. 반직선 OX를 시초선, 반직선 OP를 동경이라고 하는데, 돌아다니는 놈이에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각의 방향성을 알으셔야 돼가지고요. 지금부터 시계 방향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각을 양해각이라고 앞으로 합니다. 양해각.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라고 합니다. 양해각. 그 다음에 이 각이 위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이 OX 밑으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밑으로 돌아가.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 음해각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음해각. 즉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은 양해각. 자, 뭐라고?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 양해각.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앞으로 음해각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각은 일반적인 각, 계속 돌아다닙니다. 자, 그럼 연습을 한번 잠깐 해볼게. 만약에 시초선이 이렇게 있고요. 움직이지 않는 선 OX에서, 자, 저쪽으로 이렇게, 저쪽으로 동경이 갔어요. OP라고 합니다. 동경 OP라고 할 건데, 플러스 방향으로 60도 이렇게 하면, 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그렇죠. 플러스 60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우리가 양해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일로 돌아가서 일로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에서 동경이 이렇게 멈췄어. 그쵸? 그래서 45도 돌아갔어. 그럼 이건 뭐라고 그래? 그렇지.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을 우리가 음해각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시초선 용어 알아두시고요. 돌아다니는 거 동경. 자, 근데 이 동경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멈추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각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 지금부터 일반각이 뭔지 설명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람차 같은 거 타보셨을 거야. 그러면 여기 동경이 있고, 그쵸? OX가 있고요. 요 놈이 60도만큼 벌어져 있는데요. 옆에 관람차 아시죠? 관람차. 제가 여기서 이제 타고 있고,
앞밖에서 옆에 관람차도 똑같이 있는 거야. 자, 여기도 60도야.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은 동경이 있어. 그러니까 동경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OP는 동경이니까 OX라고 하자. OX, OX, OX. 자, 요 세 놈의 위치가 있어요. 아, 여기가 P인데 왜 이래. 보통 이제 동경을 OP라고 합니다. 기호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동경 OP라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요. 보세요. 얘는 이만큼 60도 진짜 돌아간 거야.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60도 돌아간 거고요. 이 친구는요. 사실은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온 거야.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지금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얘는 거꾸로 돌아서 왔어요. 이렇게 거꾸로 돌았다가 다시 이렇게 돌았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동경의 위치는 같다고 합니다. 동경의 위치는 같지만 지금 일반각은 결국 회전한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녀석은요. 60도가 되는 것이고요. 60도. 이 녀석은 한 바퀴 돌았으니까 360도 돌고 다시 60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얘는요. 거꾸로 돌았으니까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60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지금. 맞죠? 자,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예인데요. 그렇다면 얘를 앞으로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느냐? 잘 보세요. 일반각의 표현 방법입니다. 얘는요. 360도가 한 바퀴잖아요. 그러니까 0바퀴 돌고 60도 온 거죠. 맞죠? 그 다음 요 녀석은 어떻게 되냐? 360에다 시계방향이니까 시계방향 몇 바퀴? 한 바퀴 돌고 60도 돌린 거야. 즉 얘를 계산하면 420도 돈 겁니다. 420도 돈 거고요. 마지막 거는요. 360도에 거꾸로 돌았잖아. 음외각으로 돌았습니다. 음외각으로 한 바퀴 돌았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다시 이쪽으로 간 거니까 그쵸? 양의 방향으로 다시 간 겁니다. 이렇게 돌았다가 이렇게 60도만큼 간 거예요. 그쵸?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초선 OX가 고정되어 있을 때 각의 크기, 즉 동경이 정해지면요. 동경이 똑같은 세 개가 정해졌을 때에도 우리가 그 동경에 대한 각은요. 각의 크기는 하나로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그쵸? 이런 걸 바로 뭐라고 그런다? 회전하는 각인 일반각이라고 하고요. 자, 일반각의 표현 방법 지금부터 이제 익혀버리십니다. 자, 어떻게 표시하느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다. 자, 요렇게 여러분이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일반각의 표현 방법이고요. 그럼 여기서 n은 뭐다? n은 정수가 되는 겁니다. n은 정수. 그래서 이쪽으로 한 바퀴 돌면 여기 n에다 1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가 한 바퀴 더 돌아서 60도를 갔다. 그러면 여기다 두 바퀴를 써주시고 표현 방법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쵸? 결국은 계산하시면 360 곱하기 2 720에다가 60도 하니까 사실은 일반각은 몇 도다? 780도라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반각 어느 정도 여러분 익혔으리라 봅니다. 자, 일반각의 표현 방법은 따라서 어떻게 한다? 그렇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자, 알파는 보통 그렇죠. 예각으로 쓰는 자, 쓰도록 하자. 자,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시초선이 있어요. 출발하는 선이다 이거야. 그럼 시계 바늘이 이제 일로 갑니다. 자, 갑니다. 저쪽으로 가는 게 양의각, 이쪽으로 가는 게 음의각인데 그럼 지금부터 요렇게 잘 보세요. 두 바퀴 돌고 이렇게 와서 멈췄어요. 딱. 자, 그래서 여기가 45도다. 자, 동경 OP. 자, 이랬을 때 자, 동경 OP는 몇 도라고 하시면 돼. 그냥 동경의 위치는 45도라고 하면 되지만 우리가 회전한 일반각의 양은 어떻게 쓰라고요? 360 곱하기 n바퀴 플러스 몇 도? 45도라고 하면 되고요. 양의 방향으로 두 바퀴 돌았으니까 플러스 두 바퀴 돌고 45도니까 여기 n자리에다가 얼마? 그렇죠. 2를 대입하시면 되겠다. 따라서 얘를 계산하시면 720도에다가 45도 되니까 얘는 봐도 765도의 일반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해되신다고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우리가 일반각의 표현 방법이 될 거야. 앞으로 삼각함수 단원을 배우게 됐을 때 여러분은 그럼 앞으로 모든 각을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일반각으로 적용해서 예각까지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뭐 360도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360 곱하기 n이니까 n은 정수가 되므로 10바퀴를 돌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3600도, 사인 3600도, 3800도, 3600도는 빵이죠. 3800도, 뭐 이런 값들도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는 단원이 바로 삼각함수의 단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4분면의 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야. 자, 4분면의 각 여기까지만 하고 1강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제가 특강으로 올려놨어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강을 듣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4분면의 각도 지금부터 일반 각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자, 여러분 4분면 여기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요거를 X축을 시초선이라고 놓고요. 여기서 이제 바늘을 돌릴 겁니다. 그치? 요만큼 가서 여기에 멈췄어, 동경이.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 그렇지? 제1사분면의 각이다. 그 다음 이쪽에 멈췄어? 빙그르르 돌아서 여기 멈췄어? 그러면 여기는 제2사분면의 각이고요. 여긴 제3사분면의 각이고, 여긴 제4사분면의 각이라고 하는데요.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데 제1사분면의 각을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중학생이라면 0도보다 크고, 그쵸? 이 각이 만약에 세타, 이제 앞으로 각을 주로 세타라고 할 겁니다. 자, 각을 나타내는 용어는 앞으로 세타를 쓸 건데요. 여러분이 중학생 정도로 각을 생각했다면, 선생님 1사분면에 멈췄으니까 세타는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2사분면의 각은요, 2사분면의 각은요, 90도보단 크고요. 왜? 축 위에는 4분면이라고 안 하잖아. 180보다 작고, 요렇게 이제 여러분이 얘기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앞으로 얘도 어떻게 쓰셔야 된다? 그렇죠. 일반각의 표현 방법으로 쓰셔야 돼요. 따라서 얘는요, 0도에서 세타는 90도는 맞는데, 앞에다가 뭘 써주셔야 된다? 그렇죠. 360 곱하기 n을 써주셔야 된다. 360 곱하기 n을 앞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0도니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에서부터 어디까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표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럼 제2사분면의 각, 그 다음에 제3사분면의 각, 그 다음에 제4사분면의 각도 역시나 어떻게 표시해야 된다? 글씨가 조금 삐뚤삐뚤해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일반각의 표현 방법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그쵸? 플러스 0도에서부터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2사분면의 각은요, 90도에서 180도잖아. 그 앞에 역시 360n 도 좀 생략할게요. 요렇게 써주시면 돼. 3, 4분면의 각은 뭐다?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인데 앞에 360 곱하기 n을 더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 왜? n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몇 바퀴 돌고서 여기 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앞으로 360 곱하기 n을 습관적으로 일반각에다가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된다. 자, 마지막 360 곱하기 n 플러스 270도보다 크고 그렇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얼마? 360도. 자, 이렇게 여러분이 4분면의 각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4분면의 각에 대한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 빨리 익히십니다. 4분면의 각에 대한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원리 131쪽에 필수 예제 2번 들어가겠습니다. 세타가 문제는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가 존재하는 4분면을 모두 구하라.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따라서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라고 그랬죠.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라니까 여러분 좀 전에 공부하신 걸 갖다 써주시고요. n은 정수를 적용합니다. 자, 따라서 세타는 1사분면의 각이니까 어떻게 쓰라고요? 0도에서부터 90도인데 선생님께서 아까 360 더하기를 앞에 써주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시험 문제가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의 4분면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를 같이 3으로 나눠주실게요. 3으로 나눠주시면 3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쵸? 3으로 같이 나눠주시면 3분의 세타는요. 자, 여기는 이렇게 약분되니까 120 곱하기 n이 되고요. 여기는
역시나 120n 플러스 요렇게 약분하시면 30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삼각함수에서 n은 정수야. 그럼 또 이제 친구들이 이런 질문, 선생님, 정수인데 도대체 얼마를 넣어봐야 됩니까?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0부터 집어넣어 볼 거예요. 첫 번째, n이 0이라면, 그쵸, 이게 0이 돼버리죠? 그럼 0이고, 3분의 세타는 어디다? 30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검은색으로 좀 할게. 자, 이래서 이때는 몇 사분면이다? 그렇죠. 누가 봐도 1사분면에 각이 되겠죠. 그 다음, n에다가 1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120도에서 3분의 세타는 120, 150. 자, 그럼 이렇게 동경 좌표를 한번 그려주시고요. 150도는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 멈추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건 2사분면이다 이거야. 아, 선생님, 그럼 n이 너무 많은데 어디까지 하나요? 자, 그게 아니라, 자, 몇 가지를 하다 보면은 겹치는 게 생기면 거기서 멈추시면 돼요. 자, n이 2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240도에서 3분의 세타는 2 집어넣으면 270도. 그래서 3, 4분면도 가능하다. 됐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넣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넣어보면 n에다가 4 집어넣는 순간, 그쵸? 아, 4는 왜 갑자기 4야? 3을 집어넣는 순간 360도가 되는 순간. 360도.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390도인데요. 자, 얘는 순수하게, 그렇죠, 위치로 보는 거 아니야? 동경이라고 그랬으니까 동경의 위치로 보는 거니까 이 네 번째 거는요, 360도 여기서부터, 즉 이걸 0도 취급을 하시면 돼. 동경의 위치를 물어보는 거니까 결국 몇 사분면에 존재하냐 그랬으니까 390도, 즉 30도, 요쪽, 그쵸? 여기 1사분면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멈추는 거야. 계속 앞으로 n을 4 집어넣어 봤자 어디? 그쵸? 또 2, 4분면의 각이 나온다는 게 확실시 되고요. n이 5 집어넣으면 또 3, 4분면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문제에서 정답을 뭐라고 쓰면 된다? 그렇죠. 제1 또는 2 또는 3, 4분면이라고 쓰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각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요, 그쵸? 요 유형하고요. 제일 잘 나오는 게 요 유형하고요. 그 다음 내용인데요. 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제가 특강으로 4가지로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죠. 100% 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두 동경의 위치 관계까지 강의를 들어주시고, 일단은 일반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